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 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배운 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제 친구를 응원하고 채팅방 정보에 관심을 가지며 채팅방에서 매주 나오는 퀴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투자자분들에게는 경품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일주일에 3회 이상 저녁 수업의 주요 내용을 메모에 제출하셔도 경품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실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아카데미 복지 코너에서 경품을 추첨합니다. 상품 중 최소로는 4,000원의 스타벅스 커피 쿠폰에서부터 최대 500만원의 현금까지 타실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월 연속 견역 수업의 주요 내용을 필기하신 분들에겐 15인치의 맥북을 상금으로 드립니다. 매일 밤 채팅방에서 777이라고 보내시면 4,000원 어치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오픈AI GPTO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GPT-4는 당분간 회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GPT 3.5가 무료 버전이고 GPT-4가 유료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사용해보니 전체적으로 스마트한 느낌이 드네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자체 대형 언어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GPTO가 출시되면 GPTO가 초인적 지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GPT-4와 GPT-3는 IQ가 몇 배 더 높을 정도로 이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인간보다 더 스마트해질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인간은 바로 GPT한테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금융과 주식에 대한 질문도 제가 필요 없이 GPT한테 직접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전체 시장의 투자 능력도 점점 더 강해지고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IQ가 아직 많이 높지 않을 때 우리는 서둘러서 먼저 돈을 벌어봅시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내용 다루어 볼게요. 우선 펀더멘털 관련 최신 정보입니다. CPI 데이터와 주말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진행 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최근 며칠 기관 자금의 동향은 매우 이상합니다. 기관 자금을 근거로 지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셋째, 이 방법을 통해 주식 매도 조건을 분석하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일부 종목에 대해 설정 및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세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펀더멘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CPI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 시장 전망치는 3.7%의 예상값 3.7%보다 낮습니다. 이 데이터는 주식시장에 좋은 소식이고 연준회의로 좋은 소식이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과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및 자산 가격이 연준 정책의 기대를 소화하고 나서야 연준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고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연준이 직접 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 CPI 데이터가 공개되자 시장에 두 가지 기대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시장에서는 12월에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둘째, 내년에 미국이 몇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과 분석했는데 시장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해 5.5%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 전망에 따르면 내년 금리는 5%를 밑돌 것입니다. 시장의 새로운 기대는 미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장 전망이 너무 분명하고 급진적이어서 자산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CPI 데이터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 연준은 말로만 매파를 유지하고 더 오랜 기간 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연준은 시장이 향후 통화정책 전망을 완전히 소화하고 CPI 데이터가 점차 하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준은 여기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며 이전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데이터의 상호작용 결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준의 정책을 예측하고 있고 연준은 우리의 예측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정부 관리가는 매파의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정부가 주말에 셧다운을 할지에 대해 현재 하원에서 찬성 336표, 반대 35표가 나왔습니다. 공화당이 작성한 초안은 전체적으로 강경합니다. 하지만 하원의 공화당은 일부 급진적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민주당과의 타협을 단호히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강경파는 이 법안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민주당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안에는 2024년 재정 지출을 일부 삭감하는 내용이 있었고 민주당은 이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도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전에 타협했던 하원의장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하원의장이 됐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그들이 합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출 법안은 상당한 지지표를 얻었으며 이는 또한 주말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할 리스크를 줄인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호재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의 가장 큰 호재는 잠시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래 시장의 동향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그렇다면 알 수 있듯이 오늘의 지수는 여러 요인의 호재 영향을 받아서 시세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 며칠의 추세는 우리가 주말 때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승하고 금요일도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경제국의 경기 침체가 시장의 가장 큰 우려일 수 있으므로 주식시장은 여전히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약간의 호재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이 처한 단계를 분석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직관적인 신호를 통해 공유하고 구분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크게 상승했고 하루 종일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2% 오른 2486으로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1.9% 오른 809로 마감해 2000개에 가까운 종목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 상승세는 기관의 대형주 매입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의 자금 흐름에 대해 우리는 주식시장이 오늘 높은 지점에서 시작해 전체적으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지만 기관이 계속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이 받아서 판을 떠받쳤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코스피 200 지수 중 기관 매수량은 순매수액은 1,400억 원이고 코스피 지수에 따르면 기관 순매수액은 1,90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지수를 제외하면 전체 코스피의 순매수액은 얼마일까요? 500억 원입니다. 코스닥 지수에서 기관 순매수는 130억 원으로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기관의 200만 대형주 순매수는 1조 원, 나머지 2천여 종목의 순매수를 모두 합치면 600억으로 이 둘에는 약 2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 데이터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 중 첫 번째 중요 포인트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코스피 200 지수에 4,600억 원, 코스피 5,400억 원을 순매수해 800억 원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큰 600개 종목에서 외국인 총 매수액은 1,600억 원입니다. 외국인은 대형주 200개 중 4,600억 원을 순매수했고 나머지 2천여 개 종목은 2,400억 원을 순매수해 2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코스닥 지수에서의 종일 자금 동향은 굉장히 건강하게 흘러가고 지속적으로 늘려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외국인의 행동은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관은 대형주에 많이 투자했고 다른 시장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둘째는 외국인은 시장에서 균일하게 매수했고 순매수 자금 비율은 시가총액 비율이랑 대등합니다. 셋째는 주식시장이 높은 지점에서 시작한 후 코스피 200의 매도량은 모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특히 기관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이 코스피 200 지수를 대량 매수한 이유는 상승을 주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스피 200을 상승시키면 시장 전체가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코스피 200 지수를 상승시킬 때 많은 지금이 필요합니다. 200개의 종목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더 크지만 분산된 자금은 중소형 시가총액 종목에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샷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이 코스피 200 매수, 코스피 200 지수 상승, 코스피 지수 상승 등시반 등 모든 종목 상승. 이 경우 기관은 가치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시하고 일부 기관이 협력하여 시장 상승을 지원해 모두의 신뢰를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발표된 공매도 금지 법안과 결합하면 이런 추측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하고 코스피 200을 이용해 지렛대를 만들어 시세를 끌어올리는 것. 이는 외자의 칼을 빼앗고 또 외자의 칼날을 찌른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된 이유는 기존 빈 주문을 정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실패를 인정하고 빠져나가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제가 이전에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기간을 이용해 빠르게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효과는 매우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기관의 자금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초과 발행하지 않는 한 아마도 앞으로 균형 잡힌 변동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시 최저치로 떨어진 후 낮은 위치에서 변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하는 이 역할이 어느 때 날지는 기관의 자금이 다시 순유출되기 시작한 해를 보고 또 한편으로는 주가 지수를 봐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첫 번째,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명확한 신호가 있는 상황. 두 번째, 주식시장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 세 번째, 전체 시장이 연속적으로 폭락해 많은 주식이 하락하는 상황. 우리가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물론 첫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는 수익성이 있을 수 있지만 승률과 손익률은 보통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노력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지표를 통해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지점에서 전체 지수를 매수할 경우 손절 지점을 가장 가까운 하나 또는 두 개의 양봉 아래에 설정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빨간색 양봉의 최저가 아래는 손절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양봉 저점이 때때로 무너지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 가장 가까운 두 양봉, 그 사이의 기간,
전체의 최저점을 손절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요. 혹은 다음 그림과 같이요. 검은색 수평선의 위치가 바로 저희가 설정한 손절 지점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장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라면 손절 지점을 건드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장이 저희의 손절 지점을 건드린 후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이것은 시장이 현재 매우 취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이 저희의 손절 지점을 건드렸다가 다시 오른다면 이는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봉과 주봉에서 코스닥 지수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가장 최근에 나타난 양봉은 11월 6일이었고 지난 금요일 시장이 하락하여 이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시세가 다시 올랐다는 것은 지금이 단기적인 변동 추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최저점이 이미 우리가 원래 설정한 구간을 약간 밑돌았지만 이것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예상한 시세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그어놓은 두 개의 양봉 사이의 최저점일 수 있을까요? 점 A는 이전의 bullish 라인, bullish 라인 또는 가장 좋은 상승 상태에서 보통 시세와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면 이때도 시세가 안정적인 반등으로 상승했는지 여부를 봐야 하는데 경계선이 점 B로 바뀌었습니다. 즉 어제와 오늘 이 두 개의 양봉이 780이란 최저점을 찍은 겁니다. 이 부분 이해되셨나요? 코스피 지수를 함께 분석해보면 bullish 라인, bullish 라인은 아래 그림의 A와 B와 같습니다. 현재 라인은 2423에 있습니다. 시세가 여기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시세가 이번 반등을 끝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기업가치 측면에서 보면 저는 코스피 200 지수의 대부분 주식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있습니다. 3분기 일부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반도체 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미 기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도 있고 기관이 투자할 자산이 없어 대형주에만 돈을 두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관은 이런 방식으로 주가를 유지하며 향후 상승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 다시 순유출되기 시작했는지와 주가 지수가 라인 아래로 내려갔는지 등 저희에겐 이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정부가 실제로 화폐를 초과 발행하지 않는 한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진격하면서도 하락 가능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언제 주식을 팔아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래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적은 리스크를 감수한다. 둘째, 가능한 한 더 큰 이익을 포착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승률을 높이면서 기회가 되면 흑자를 낼 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손익 비율을 더 높인다. 우리는 기술 분석만으로는 여러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지만 이런 원칙을 기반으로 하면 거래 시스템의 구성 연결고리로서 생각을 검증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매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프를 보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또한 그 주식이 재무 데이터와 회사 실적에 뛰어나고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후 가격 그래프를 살펴보았을 때 이 주식의 실적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이 주식은 왜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암흑 물질과 같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매우 중요한 숨겨진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격을 더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궁극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동시에 가격이 상승 돌파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왜 주가가 오를까라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원인을 찾고 이러한 원인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번 상승이 계속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만약 그렇다면 이 주식을 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 분석은 실제로 그 일환일 뿐입니다. 정말로 이윤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논리적 사고 그 자체이지만 기술 분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신호는 가격이 뚫리면 뚫리는 거고 뚫리지 않으면 뚫리지 않는 것이기에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대폭 하락하거나 큰 변동이 있다면 이는 모두 우리의 매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첫째, 저희가 주식을 매입한 후엔 주식이 빨리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분 보유, 모니터링 기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 후 2주 이내에 상승을 예상했는데 만약 상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식을 팔거나 일부 지분을 줄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해야 할 시기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지분 보유, 모니터링 기간은 우리의 거래, 논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논리는 검증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을 바라며 하락하지 말아야 할 때 하락한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일 겁니다. 위에서 bullish 라인을 말한 것처럼 과거 한 개의 양봉의 저점 또는 두 개의 양봉 사이의 최저점까지 손절 지점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앞그림을 다시 보시거나 나중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주가가 크게 움직이면 큰 폭으로 오르든 하락하든 상하로 바늘을 꽂는 장세이며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시장의 자금 구조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우리는 누가 사들였고 누가 팔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보통 개미들은 시장이 장기간 동안 상승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에 들어옵니다. 만약 기관이나 외국인이 일찍 장에 들어왔다면 이번에 큰 변동은 개미들의 매수와 기관 외국인의 매도에 따른 것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가설을 하나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과 기관은 고점일 때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팔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 상식을 통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시장은 우리와 함께 장을 떠나거나 최소한 일부 매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시장의 주요 추세의 변동을 최대한 포착하고 동시에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시장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 즉 시장 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장이 일관성 있게 상승하는 상태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좋은 시장 흐름은 항상 계속 상승하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10월부터 지난주까지 한 달 동안 어떤 분이 코인 시장에서 2,500달러로 300만 달러 가까이 벌어들여 자산을 1000배로 불려 무명해서 단숨에 사내 대장부로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한 것일까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에 대한 자세한 인터뷰를 여러분 모두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관건은 좋은 시장 트렌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시장은 연속적으로 상승하므로 여러분은 이 방향을 따라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또 워렌 버핏의 주식 보유 전략은 매입 후 최소 10년간 장기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간단한 거래 방법으로는 가장 복잡한 시장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주식 선정에 있어 복잡한 시장에서 미래에 가장 해당이 될 주식회사를 골라 사들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버핏처럼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기를 원한다면 이 또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1000배를 넘으려면 좋은 시장 트렌드, 특히 계속 상승하는 시장 단계를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단계도 보통 시장이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앞서 예시한 올해 상반기 코스닥에서 보듯 이 단계에서 가장 큰 폭등 강세가 나타나기 쉽고 많은 이슈 종목이 오르기만 하고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는 더욱 흔들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단계의 총 이익과 거래, 승률이 큰 차이로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각 고전적인 주식의 손절 지점을 분석해 봅시다. 주봉 수준에서 볼 때 각각의 검은색 선은 두 개의 양봉 사이의 최저점, 즉 손절 지점으로 사용되며 이 두 개의 양봉 사이의 시간대를 표시하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사항 여기에서는 주봉 레벨로만 보더라도 일봉 레벨 혹은 그 이하의 손절도 중요하지만 오늘 논의할 내용 내의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손절이 반드시 모든 매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매도의 일부일 수 있으므로 민감성이 다른 몇 가지 장을 떠나는 조건을 설정할 것입니다. 오늘의 손절 지점은 비교적 여유 있는 지점입니다. 클리오 237,880 손절 지점 25,450 하방에 위치함. 레인보우 보틱스 277,810 주봉이 아직 마감하지 않아서 장중에 양봉이 잠시 동안 포함되지 않았으며 손절 지점은 123,400임. 메리츠금융지주 138,040 원칙상 손절 지점은 48,700이나 이번 주의 상승 추세에 따라 설정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으며 이번 주 현재 최저가인 53,000도 가능함. HD현대일렉트릭 267,260 손절 지점 71,400점, 하나마이크론 06731형 손절 지점 24,200점. 여러분 다른 주식도 그래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첫째, 이 손절 조건 외에도 소식주와 다른 원칙에 따라 장을 벗어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선 내일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손절 지점은 매주 재설정되는데 시세 상승으로 최근 양봉 두 개 사이의 저점이라는 이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손실을 멈춰라도 최초 매입가보다 매도 가격이 훨씬 높다는 것이 바로 트렌드 투자의 주요 특징입니다. 셋째,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실적은 우리가 보유한 주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장세가 좋고 오를 때는 승률이 더 높고 손익률이 더 큰데 반대로 노력하면 할수록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따라 진격하거나 리스크를 통제할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35년간 보유할 수 있는 장기 주식을 선택해달라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바로 이 주기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점,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 인공지능과 로봇, 전기 자동차와 미래의 스마트 자동차. 현재의 느낌은 일부 주식이 너무 비싸서 중단기에 적합하고 장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가 제값으로 내려갈 때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합니다. 2점, 경기 침체. 미국은 향후 몇 년 동안 통화를 초과 발행할 것입니다. 이는 금과 비트코인에게 있어선 유리한데 이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6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좀 미친 것 같지만 달러와 미국 채권이 사실상 폰지어였기 때문에 저도 이에 내심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향이지만 금과 비트코인 이 둘은 결코 주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점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특산식품의 해외 확장, 예를 들면 농심 등이 최근 1년 이상 연속 상승하였으므로 천천히 고정 투자를 하고 일회성으로 투입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방면도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호황기에 참여하고 약세기에는 잠시 멀리하고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방식으론 저희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수년에 한 번만 생각한다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아직 논의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선 제가 내일과 모레 계속 여러분께 분석한 것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CPI와 주말 동안 미국 정부의 셧다운 여부에 대한 최근 상황을 포함해 미국의 현재 펀더멘털과 관련된 몇 가지 호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왜 최근 며칠 동안 주식시장이 상승했는지, 누구의 매수에 의해 이렇게 된 것인지를 탐구했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모니터링한 결과 기관들이 대형주를 대규모로 사들이며 주가 전반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인 분리쉬 라인을 설정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오늘 주식의 장을 벗어나는 방식, 특히 주봉의 손절 지점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이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오늘 저녁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중요한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밤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 전망치가 종전보다 낮아져 주식시장에는 호재입니다. 저도 저녁에 이 데이터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내일 아침에 미국 주식 관련 내용을 통합해서 여러분에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 내일 봐요.